노화가 아니라 정상 노화일 수도 있겠다. 노화는 결국은 우리가 너무 오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내 몸에 생겼을 때는 건강에 문제를 끼치게 되는, 영생에 가깝게 생존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러닝처럼 심박수를 올리고 좀 강도가 있는 운동을 하면 특히 인지 노화에는 굉장히 크리티컬.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세상을 깊이 이해해보는 시간. 오늘 과학, 저는 울산과학기술원의 심혜림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주제로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저속노화인데요. 요즘 저속노화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엄청 핫하죠. 네, 정말 핫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놓고 여기 계신 세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속노화라는 말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 몸이 이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 점점 망가져가는 현상이라고 노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화는 결국은 우리가 너무 오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환갑이라는 거를 잔치를 벌일 정도로 축하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까지 산 사람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환갑은 아무도 신경을 안 쓰죠. 어쩌면 저게 저속노화가 아니라 정상노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삶이 너무 가속노화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적게 자고 너무 많이 일하고 너무 많은 독소와 너무 많은 영양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속노화 되고 있는 환경에 접해 있는 게 아닌가. 그것들을 어떻게 빼내는 것이 오히려 저속노화의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각의 변화가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비움이라는 것도 정말 살면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사람의 몸은 이렇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멈추게 되는 걸까요? 이게 세포가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요? 줄기세포는 자기 세포를 그대로 계속 이어갈 수 있게 이제 복제, 자가증식 등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개체가 되면 세포와는 다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건데요. 개체의 종의 오랫동안 적응력을 높이고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개체가 선택한 게 노화 또는 죽음이다라고 보는 입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포에서 일어나는 노화의 현상, 생리 현상과 개체에서 일어나는 노화와 생리 현상이 전혀 다른 현상으로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세포는 늙지 않는다고 또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암세포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기술 자체를 우리가 이모탈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불멸화, 유전자 내에 증식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는 특정 유전자들이나, 아니면 세포의 건강을 체크하고 있다가 이상이 생겼을 때 세포를 사멸하게 하거나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게이트키핑하고 있는 녀석을 망가뜨리면 불멸화가 돼서 계속 자랄 수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암세포도 자라면 서로 다른 염색체 개수와 유전자 서열을 막 가지게 되면서 그 이제 돌연변이가 빨리 쌓이게 되거든요. 근데 건강하지는 않은데 얘네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우리 배양 접시상에서 버티고 있는 세포들이 암세포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돌연변이나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살아남기 때문에 우리 몸에 생겼을 때는 건강에 문제를 끼치게 되는 세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산다라고 하는 동물들을 보면 그 손상을 회복시키는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 생물들이거든요. 털이 없는 두더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영생에 가깝게 생존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인의 유전자의 손상을 스스로 복구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손상을 얼마나 잘 복구할 수 있느냐, 혹은 복구할 수 없는 손상이 얼마나 누적되느냐가 사실 노화의 핵심이 아닌가. 가장 수명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는 건 치매 환자인 것 같아요. 뇌를 비롯해서 이 신경계는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 재생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오래 산 세포가 이제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했던 일들이 더 이상 못하게 되면 이제 멈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발생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뇌는 그럼 한번 고장이 나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나? 정상적으로 살다가 시력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되게 힘들지만 그 다음부터는 청력이 발달하고 후각이 발달하고 하는 약간 보상작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은 뇌의 가속성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한 부분이 없어지니까 다른 부분으로 그거를 대체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좀 더 강하게 되고 기능이 좀 더 좋아지고 뇌가 한번 정해지면 뭐 상당히 오랫동안 변화 없이 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또 꼭 완전히 멈춰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가속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 박사님께 이번에는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긴장. 한의학에서는 이런 장수의 비밀을 전통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오래 사시는 분들 보면 다 체구가 작고 말랐어요. 절식을 했을 때 그 생명이 연장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노화가 가속되는 조건이 있고 그것들을 얼마나 잘 피했을 때 선천지기라고 옛날 사람들이 불렀던 원천적인 운영 능력들이 최대한 오랫동안 보존이 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속노화 식단 관련된 유튜브들이 엄청 요즘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제일 제가 추천하는 거는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라고 할 때 메타인지가 좋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건강도 건강 메타인지가 좋을 수 있거든요. 아,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구나. 이거 먹고 다음날은 항상 피곤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실 수 있으면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카테고리를 나눠 놓은 게 속칭 여러분들이 듣는 체질이라는 단어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푸드 다이어리를 쓰셔도 괜찮고 오늘 컨디션 안 좋은 것 같은데 어제 뭔 일이 있었지? 라고만 써보셔도 나의 헬스에 대한 메타인지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또 저는 오늘 꼭 가서 실천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 건강의 메타인지라는 말이 오늘 귀에 쏙 꽂힌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꿀팁을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에 OX 팻말로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화를 얘기할 때 우선 우리가 생활 습관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요즘 들어서 많이 이제 인기 있는 러닝 크루. 엄청나게 핫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러닝을 하는데 노화가 촉진된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중간일 것 같아요. 혀가 많이 갈렸네요. 다르네요. 네. 러닝의 이제 묘미는 밖에서 이렇게 신나게 뛰는 건데 그러면 피부가 상당히 노화가 촉진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이게 관점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O를 피부 노화에는 해롭다. 네, 들었습니다. 노화의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가 혈관이 이제 늙어가는 거고 혈관에 이제 노폐물이 많이 낀다라고 하는데 러닝처럼 심박수를 올리고 좀 강도가 있는 운동을 하면 노화를 아마 좀 늦춰서 우리가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히 땀을 흘리는 거는 굉장히 노화에 도움이 된다. 수면 부족이 노화를 앞당긴다는 건 과장이다. 하나, 둘, 셋. 네, 수면 부족은 전형적인 스트레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몸이 휴식을 취하면서 다시 정화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망가지기 때문에 노화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지 노화에는 굉장히 크리티컬하다. 충분한 수면의 길이는 특히 뇌의 노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달고 기름진 음식은 노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나, 둘, 셋. 네, 동안과 이 노안이 유전으로 결정된다. 하나, 둘, 셋. 사람의 생김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유전자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동안과 노안을 나누는 거는 우리의 입장인 거지 기본적으로는 저는 유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으로 인해서 훨씬 변화되는 요인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X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나눠지니까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OX판으로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어서 이제 우리는 노화를 늦추기 위한 어떤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계신지 줄기세포가 재생과 연관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재생력을 좀 강화시킬 수 있을까?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지 않고 줄기세포의 능력을 강화시키고 수를 조금 더 많게 하고 암 같은 질환으로 빠지지 않는 정상 상태에서 인공적으로 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저희도 재생이라는 과정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노화되는 장기를 대체하는 것도 너무 먼 미래일 거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노화가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각 분야에서 상당히 노화에 대한 연구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화 억제하는 기술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 적용이 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류의 수명을 늘리는 게 과연 지구에게 좋은 일인가? 기술이 발전될 때는 밝은 곳의 효과도 있지만 어두운 곳에서 기술이 오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현명하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논의도 아마 같이 적용이 되어야 하지 않나. 마지막으로 각자 전문 분야의 시선에서 저속 노화는 땡땡이다 라는 문장으로 이제 정의를 하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속 노화는 균형과 조화이다. 운동 더 하고 좀 덜 먹고 이런 것들이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저속 노화는 알고 보니 정상이더라. 아, 네. 저속 노화는 실천이다. 아. 실천이 중요하다. 네, 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속 노화에 대해서 각자의 시선을 들어보았는데요. 노화를 거부하고 밀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속도를 천천히 늦추면서 건강하고 즐겁게 살자라는 이런 사고 방식으로 좀 전환이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는 이런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정의를 내리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박사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